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의를 하게 된 오창민 강사입니다. 저를 책임근제 쪽 강의 수강하셨던 분들은 아마 두 번째 보시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가우시죠? 저를 또 보게 되니까. 제가 원래 좀 처음 보면 그저 그렇지만 이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볼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보고 자주 보다 보면 매력이 조금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이 자동차 보험하고 책임근제를 제가 두 과목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과목이 상당히 유사하다. 뿌리가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는 뿌리가 같다. 즉 법리와 구조 그리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 책임보험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배상 의무를 누가 배상을 하는 겁니까? 보험자가 배상을 하는 구조죠. 이게 배상책임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도 유사합니다. 근간이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대인배상이죠. 그리고 대물배상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 배상책임보험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발생을 해요. 자동차 보험의 특성, 이게 다가 아니다. 상해보험적인 성격도 들어간다. 그게 바로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차죠, 자차. 자기 차량 손해. 그래서 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배상을 근간으로 하고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 요거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하나의 패키지 보험이다. 이 패키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기본은 이제 여기서 이제 특약이 붙고 보장 제한을 하거나 보장을 확대하는 몇 가지 옵션 사항들이 발생을 하지만 기본 구조는 뼈대는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의 이제 변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과목을 신체 손해사정사 준비를 하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를 모르면 어려워요.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어쨌든 종류는 많지만 책임보험의 종류는 많지만 기본 법리나 이론은 동일해요. 그리고 재산보험도 마찬가지고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이 보상하는 관계는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이 자동차 보험은 좀 구조 자체가 패키지 보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고 하지만 반면에 좀 오묘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묘합니다. 특히 이 자기 신체 사고가 혼자 그냥 단독 사고가 아니라 이제 타차와의 사고가 같이 결합됐을 때 이제 서로 간에 과실상계를 했을 때 이때 이제 자기 신체 사고의 매력이 발산이 돼요. 이거는 내 보험이 기준인 거죠. 내 보험. 내가 피보험자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타차하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게 상호 간에 보완이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타차 운전자가 가입한 어떠한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B라고 할게요. 이걸 A라고 하고, 그래서 B에서는 대인으로 배상이 되죠.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신체 사고는 A보험사에 가입한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상해보험 안에서 보완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실제 손해의 기준으로.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 신체 사고는 실제 손해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과실상계하기 전에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상대 대인에서 받은 거에 모자란 부분을 여기서 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하다. 오묘한 구조를 띠고 있고, 여기서 또 추가되는 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가지다. 기본 담보죠. 기본 담보.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차이점이 있어. 다른 것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기본 요건이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점점점점점 할 때 이제 요런 구조인데 4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뭐 대인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인 배상은 또 1, 2가 나눠집니다. 1, 2.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냥 요렇게 구조가 나눠지는구나. 지금은 그냥 가볍게 전체 산을 보는 시간이니까. 대인 배상 1, 2로 나눠지는데 1 같은 경우에는 자배법을 근간으로 하고 2 같은 경우에는 민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배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줄임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익숙하게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법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게 돼요. 그리고 대물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운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인 2는 역시나 소유 사용 관리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랑 자기 차량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뭐 피보험 자동차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기준은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 뭐가 틀리다. 무보험 자동차는 여기서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고 무보험 자동차를 이라고 전환이 돼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 자동차가 무보험 자동차로 바뀌면 그게 곧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피보험자와 피보험 자동차 간의 관계고, 하나만 나머지 4개 그리고 1개만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래서 이 피보험자와 피보험 자동차를 정의하고 이게 해당이 되냐 마냐 이거를 정하는 게 곧 면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를 묻게 돼요. 어떠한 사례를 주고
이게 부책이냐 면책이냐. 그래서 대인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피보험자에 해당이 될까?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이 될까? 자배법상 책임이 발생할까? 민법상의 책임이 발생할까? 타인에 해당이 될까? 피해자는 타인에 해당이 될까? 뭐 이러한 것들을 각각을 따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관상 기준을 또 들이대요. 그래서 약관상 기준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고 면부책 문제다. 근데 요즘 추세는 또 최근 추세는 면부책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그게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우리가 이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잖아요,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면부책은 사실 이론에 더 치우친 내용이 될 수가 있어. 이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면책인 경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미 부책이 돼서 나에게 배당이 돼.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보험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수십 건씩, 수십 건이 뭡니까? 수백 건이 될 수도 있고, 수백 건씩 배당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면부책을 따질 사고가 이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소수다. 거의 대부분 부책으로 나한테 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부책 실무에 있어서는 이거 자체가 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이 사례 문제 안에서 계산도 같이 겸해야 되거든요. 이 계산을 하게 하려면 면책시키면, 그리고 면부책을 어렵게 내면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면 계산까지 이거를 검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면부책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이 계산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증한다라는 거죠. 실무에서는 사실 부책 사고에 대한 계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론보다는 실무에 더 치우친 출제 경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약술입니다. 기본 약관을 알고 있는지,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뭐 법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쓰세요예요. 쓰세요.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고.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술에 대한 비중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사례 문제 안에서 이 면부책을 논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면부책과 계산, 약관 적용 여부를 따지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 이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문제가 나왔어. 무보험 자동차란 뭐를 무보험 자동차라고 하는데, 그 담보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뭔데, 이제 배상 의무자가 있고 무보험 자동차가 해당이 돼야 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사례 문제 안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따로 노는다고 보시지 말고 이게 하나의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인다. 다 같이 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약술만 물어본다. 그래도 뭐 그러면 땡큐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 전체의 큰 그림과 이 각각의 세부 모듈 안에서의 내용들, 이것들을 전체도 파악을 하고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약이라는 게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특약. 그래서 이 특약이 추가가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장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확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한하거나 확대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기 신체 사고에
범위를 확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상해가 있어요. 자동차 상해. 그래서 자동차 상해가 특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다들 어디서 한 가지씩은 다운받던지 종이 약관을 받아오시던지 하셔야 돼요. 이 교재에서 볼 수 없는 거를 약관을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약관이 기본입니다. 약관을 수시로 보셔야 됩니다. 약관. 종이 약관을 저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교재는 교재대로, 자동차 약관은 꼭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종이 약관이 없으면 PDF를 다운받으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 요즘에 집에 또는 뭐 내 친구 찾아보면 자동차 운전 안 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최소한 한 명은 자동차 보험 운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약관 하나 달라, 그렇게 부탁하세요. 종이 약관 꼭 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약관을 보시면 이 뒷부분에 특약이라고 있는데 자동차 상해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를 확장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한은 우리가 연령 제한이 있죠. 그리고 또 피보험자, 운전 가능자, 뭐 누구나 운전, 뭐 부모 한정, 가족 한정, 뭐 이런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약으로 들어오는 담보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약도 보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연령 한정 특약은 뭡니까? 그러니까 몇 세 이하, 몇 세 이상, 그거는 결국 피보험자를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확대 특약에 있어서도 뭐 자동차 상해에도 있지만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확대 특약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 차량 손해 확대, 보장 확대 특약들이 많습니다. 또는 뭐 렌터카와 관련된 거. 그래서 렌터카를 운전하면 그때만큼은 렌터카를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변화를 주는 것 뿐이지 이 어떤 새로운 이론이 도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약도.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 범위 중에서 중요한 게 있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타차 운전담보 특약이라고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사실 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그 자동차를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약들도 마찬가지의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차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큼은 그 차 자체를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고 내 보험에서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는 아니죠. 이 중에서 그 특약별로 적용이 되는 담보가 있고 안 되는 담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약관을 나중에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A회사. 피보험자가 가입한 A회사,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아니면 대리운전자 특약을 가입을 시키면, 이것도 확대죠. 대리운전자 특약을 가입을 시키니까. 그러면 이 대리운전자가 원래는 취급업자이기 때문에 대인2에서 면책이 되는 건데, 그때만큼은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간주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보험자로 넣었다 뺐다, 또는 제한했다가 확대했다가, 이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피보험 자동차를 원래는 아니지만 간주했다가 뺐다가 확대했다가, 그러니까 이 차이란 말이래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 피보험 자동차, 그다음에 피보험자, 피보험 자동차를 이제 제한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간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면부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요거는 자동차 보험은 책임근제와 달리 책임근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가스배상 책임보험, 뭐 영업배상 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뭐 수련시설 배상 책임보험, 너무너무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너무나 종류들이 많아.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종류가 있습니까? 예, 하나잖아요, 자동차 보험. 그럼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이 구조란 거죠, 이 구조. 그래서 이 패키지 보험 안에 이제 배상 담보와 그리고 요거는 상해보험 담보, 상해보험 담보가 있는데 이 각각의 담보들 간에서도 서로 보완이 되고 호환이 되는 어떤 성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약들이 기본 담보 외에 특약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특약의 구성은 피보험자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제한 또는 확대로 접근을 하면 된다. 기본은 우리가 누구나 운전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운전 가능자를 거기서 이제 제한을 들어가는 거지. 뭐 가족으로 한정하고 뭐 플러스 1인으로 한정하고 기명 뭐 1인 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처음에는 누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하나씩 추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인일 때 뭐 2인 뭐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추가가 아니라 이 제한이에요, 제한. 기본은 누구나 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다가 단기 뭐 원데이 운전 담보 특약 가입 뭐 이런 특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기 운전자 피보험자 확대 특약인 거예요. 그래서 원데이 하루 보험 가입하면 그날만큼은 누구나 운전 가능한 특약이 있어. 그거는 이제 또 확대 특약인 거죠. 피보험자를 하루만큼은 누구나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약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한을 할 것이냐 확대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는 사실 이 면부책을 논하고 나면 계산 문제는 사실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 계산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산 자체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익숙하게 할 수 있다. 사실 근데 실무에서는 이 계산 자체도 엑셀이나 전산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엑셀도 안 되고 계산기도 안 되고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낼 수가 없어. 손으로 풀라고 안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고 약술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의 기본이고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는 자동차 보험과 다른 배상과 보상 배상과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재하고 얽혀 있다든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산재에 해당도 되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산재하고의 관계 또는 뭐 건강보험과의 관계. 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가능해요. 자동차 사고라고 해서 건강보험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또는 이제 내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동차 사고는 보통 지불보증이 되죠. 그러면 자동차 사고는 지불보증이 되는데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안 되는 항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실상계에 있어서 타차와의 이제 과실을 나눔에 있어서 내 과실만큼은 내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그게 뭐지 하시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선제용. 그래서 이러한 타 보상 배상과의 관계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뭘 하려면 이제 나중에 실무를 하시려면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 실무자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자동차 보험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속가와의 비교죠. 속가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약관 기준인 거고 우리가 이제 재판으로 갔을 때, 판결로 갔을 때, 소송으로 갔을 때 이 속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책임근제 보험을 배우신 분이라면 책임근제가 곧 계산하는 방식이 호프만 계수를 쓰죠. 중간이자 계수 공제할 때. 그게 이제 속가 기준인 건데 자동차 보험은 기준 공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타 보험과 배상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거죠. 이제 자동차 보험을 당연히 알고 그 다음에 이쪽 분야까지 넘나들 수 있어야 돼.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부터 하셔야 되죠. 요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실무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무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일단은 요게 해결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할 것인데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목차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교재 목차를 보세요. 첫 번째 장에는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나옵니다. 책임. 이 책임에 대한 법리를 따지는 건데 이 근간이 우리 책임보험이라고 했어요. 자동차 보험은 근간이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어떠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민법 750조 그리고 390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불법행위가 발생을 해야지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제3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인데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하려면 책임이 발생해야 돼. 그래서 이 책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법리를. 이 대인배상이 성립이 되는 책임이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배워요. 자배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책임을 배우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자배법을 배워요. 자배법을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특별법이고 그리고 대인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자배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자배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를 따르지만 자배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운행이라는 개념이 뭐고 이 자배법상 책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래서 이게 해당이 돼야 대인배상원이 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장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자배법이 각각의 사유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뭐 무단운전, 절취운전, 명의대여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별로 이게 판단 기준이 달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별로 판단을 하는 요령들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곧 문제 출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뭘 배웁니까? 이제 약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약관. 그러니까 순서는 법리를 논하고 이 민법상 책임, 자배법상 책임 이 법리를 논하고 거기서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법률상
두 번째는 약관상 보상 책임을 검토를 해야 돼. 그러려면 약관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약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땡땡땡 할 때, 여기는 뭐 소유사용관리, 여기는 뭐 운행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약관상에 보상하는 손해의 조건도 이제 비슷해. 이제 무보험 자동차는 이게 피보험 자동차가 무보험 자동차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가 뭐고, 이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지 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상의 규정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례를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손해사정상 하는 일이잖아요. 법률상, 약관상 면부책 따지고 이 판단 여부 가려내는 거. 이게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잖아요. 이게 되고 나야 그 다음이 이제 계산으로 가는 겁니다. 계산은 뭐 쉽죠. 하다 보면 쉽죠.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쉬워져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구조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은 제한하거나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은 누구나 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할수록 보험료는 싸지겠죠. 1인 한정으로 했을 때와 누구나 운전으로 했을 때의 보험료가 달라지겠죠. 보험회사의 위험률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특별약관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보완되는 게 있고,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에서는 이 자차의 확대 특약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가 난 이후에 자차 손해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특약들, 뭐 예를 들면 그냥 자기 차량 손해만 가입하면 침수가 보상이 안 됩니다. 확대 특약을 넣어야지 침수가 보상이 돼요. 이제 물에 빠졌잖아요. 그 자동차가 여름에 홍수 와가지고 물에 잠겼어. 그러한 침수 보상은 확대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차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 특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이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만 확대 특약을 논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상해, 그 다음에 타차 운전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차 상해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이게 둘 다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차 상해로 이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이제 같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약에서 우리가 유심하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이 사실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관에 대한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이에요. 계산은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라고 해가지고 뭐 대인배상 뭐 이렇게 계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식 방식이 다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5장이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입니다. 그게 곧 이 계산 방식이에요. 별표에 있는 거. 자,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이제 순서대로 앞으로 저하고 학습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 5개 장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어가 완성이 돼야 이거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거를 접근할 수가 있고, 사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보험은 패키지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담보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조금씩 변형되는 것만 이해를 하면, 그리고 서로 간에 보완 성격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는 순간 이 자동차 보험의 매력과 오묘함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물론 이제 보험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되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이제 A만 있는 게 아니라 B, C와 같은 보험회사가 여러 개로 늘어나. 이제 관계자들도 여러 명으로 늘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역시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는 암기를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본 강의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 이제 산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담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